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 실전에 임하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좀 여담 삼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역학의 출발에서부터 아마 신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쭉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격국 용신에 관한 공부, 그 격국에서 우리가 내격과 특수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글게 말씀드린 면이 있어서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실전 과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개개인의 명조를 놓고 그것을 풀어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 역술 상담 과정을 활인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의사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도 활인업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병들게 하고 사람을 낳게도 하는, 다시 말해서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그 환자들, 그 상담 의뢰자들을 대하면서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내면적 상황이나 또 그 정신과를 찾아온 그런 목적을 잘 이야기를 하질 않는다. 그래서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신과 그 의사분이 이 명리를 공부하셨대요. 그 명리를 공부하시고 나니까 환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주를 보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짚어주니까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속내를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리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주 명리를 공부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그 많은 명조 51만 8,400조 또는 야자시 조자시를 인용하면 56만 1,600조의 사주가 되는데 그 사주에 공통된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97명 정도
같은 명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똑같은 사주임에도 그들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읽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전에 그 AI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AI로 이 명리를 제대로 분석해내자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요, 한 30년에서 5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이 우리의 공부하는 명리학, 사주학은 쉽게 풀이가 되지 않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끔 그러한 얘기를 들어요. 아니 선생님, 제 사주가 정말 그렇게 나쁩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사주를 보았는데 자기가 지금 울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팔자가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좌절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주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똑같지 않다. 그리고 울로, 즉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개인에게 작용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다. 사주에, 다시 말해서 사주 팔자가 좋더라도 그것에 부응하는 그런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자 타령을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운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맞추어 적응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상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의 어떤 지식을 뽐내듯이 일방적으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담 의뢰자의 이야기도 잘 들어가면서 사주를 읽어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의 유형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실전 과정을 앞에 두고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연령별로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한다면 직장 문제, 다시 말해서 취직 문제, 취직을 한다면 자기가 어떠한 분야, 어떠한 회사, 이런 그 선택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거나 또는 혼인 정년기에 이르러 있다면은 결혼에 관한 문제,
뭐 흔히들 쉽게 궁합 하지 않습니까? 그 궁합에 관한 문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또 그런 애정 문제 또는 우정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금실이 좋아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금슬에 금이 가는 그러한 문제로서 상담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문제, 부부라고 하는 두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부의 자라온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 부모와의 문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갈등을 그냥 흔히들 쉽게 헤어지면 되지, 뭐 이혼하면 되지, 재혼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답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자녀 문제,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한쪽은 낳자고 하고 어느 한쪽은 싫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종교의 문제, 서로 다른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또 서로의 견해가 화근이 되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로 오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직장 문제는 대개 승진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또 물어봅니다. 또 직장에 대한 이직, 직장을 바꾸고 싶어 하는, 뭐 직장을 옮겨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가 아마 월급 문제가 아닌가, 연봉의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트러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의 진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동산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매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관제 송사가 걸려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재앙이 닥쳐서 그 재앙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얻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유산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의 유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받는다면 좀 더 나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 문제,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면 건강 문제, 어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와서 처음부터 내가 몇 살까지나 살겠소?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또 질병에 관한 문제, 물론 질병의 그 예방 차원에서 물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앞으로의 어떤 그
희망 내지는 절망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장명, 다시 말해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존재하는 그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이름 아닙니까? 이름이 없다면은 그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언제 태어나고 어떠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회활동을 하고 또한 어떠한 지혜까지 올랐나 또는 어떤 일을 했나 모든 것들을 하자면은 이름이 대신합니다. 이름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존재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서도 그 이름으로 기억되고 그 이름으로써 추앙을 받게 되거나 또는 미움을 받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명 문제, 그 다음에 출산을 앞두고 어떤 날 태어나는 게 좋겠느냐. 요즘은 자연 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개 보면은 제왕절개 같은 수술을 통해서 고통을 좀 줄여서라도 출산을 하고 싶어서 그런 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사항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러한 활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별의별 상담의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질문들에 우리가 명확하진 못할지라도 그 상담 의뢰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자면은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실전 강의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그냥 두서없이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다시 말하면 파트를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 연주 또는 부모라고 하는 월주, 나와 배우자라고 하는 일주, 나의 이상형과 나의 후손을 뜻하는 시주, 이러한 사주에 대해서 육친별로라도 하나하나 짚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특수교 끝나고서 바로 시작하려니까요. 제 자신부터 마음의 다짐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쉬어가는 산책로라고요 해서 다소 좀 여유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부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할인업의 의미를 지새겨가면서 상담차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술인이 되어 봐야겠습니다. 제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 정말 할인을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까 합니다. 두서없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전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역술인, 다시 말해서 할인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보다 명료한 그러한 실전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